자, 이번 시간에는 명화야 놀자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를 비면 되겠습니다. 자, 단원 설정 이후에서는 미술 감상은 일상 속에서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자발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작품을 좀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며 관련 지식을 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작품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하는 것에 집중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작품을 자유롭게 느끼고 향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을 자르고 붙여 변형하면서 딱딱한 감상이 아니라 놀이로서 명화와 친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에서 봤을 때 명화는 흔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기발한 발상을 유명해진 사람의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화라고 하면 너무 특별해서 우리와는 동떨어진 먼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화 속 장면은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지금 우리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명화와 곁에 두고 감상을 넘어선 다양한 시도를 하며 명화와 친구가 되어 봅시다. 자,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디샹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샹 작가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디샹은 전통적인 미술 감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작품들, 기성품을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킨 레디메이드, 그리고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 디샹은 아이디어로서의 미술이라는 미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다다의 대표 작가이자 개념 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생애 동안 매우 적은 수의 작품만을 남겼고 또 오랫동안 창작 활동을 쉬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새로운 시각을 인해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디샹은 1904년부터 파리의 줄리앙 아카데미에서 수학하였으며 1908년부터 살롱 도톤과 살롱 대 쟁대팡당에서 참여하여 인상주의와 야수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초기 작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1911년경부터는 입체주의 화가들의 양식을 수용하였는데 특히 기하학적 파편화를 통해 움직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작품은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1913년 뉴욕의 아머리쇼에서 전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1913년에는 레디메이드의 선구적 작품으로 간이 의자 위에 자전거 바퀴를 부착한 작품, 자전거 바퀴, 아마 미술책에서도 봤을 겁니다. 제작하였고 1915년에는 뉴욕으로 이주하여 만레이 피카비아와 함께 뉴욕 다다의 중역으로 형성하며 19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레디메이드 작품을 제작으로 하였습니다. 자, 이게 진짜 유명한 작품입니다. 병기로 만든 1917년도에는 남성용 병기로 작품을 만든 샘을 뉴욕의 독립미술가협회에 익명으로 출품하였습니다. 이 조직의 규칙에는 $5를 지불한 모든 미술가들은 전시에 참여할 수 있었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샹의 샘은 전시가 거부되었습니다. 디샹은 1919년 잠시 파리에 머물러 모나리자의 복제본을 수염을 그려놓고 그녀는 엉덩이가 뜨겁다라는 외설적인 문장과 동일한 발음을 갖는 LHOOQ라는 제목을 붙여 서구 미술사의 명작을 우롱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1920년부터 1923년 디샹은 다시 뉴욕에 머물며 그의 유명 작품 큰 유리 총각들에게 발가벗겨진 신부 주차도를 제작하였는데 이 작품에서 우연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인간의 기계적 장치를 묘사하였습니다. 디샹은 초현실주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1938년 파리에서 1942년 뉴욕에서 열린 초현실주의 전시회장을 기지 넘치게 연출하였습니다. 1934년 큰 유리 작품의 스케치와 메모 복제본을 담은 초록색 상자를 제작하였으며 1935년에는 로토 릴리프를 발표하였습니다. 합주로 만든 원반을 턴테이블 위에 부착하고 회전에 의하여
원반 위에 그려진 이미지가 움직임에 의하여 공간적 깊이의 환영을 연출하도록 한 이 작품은 이후 출연하게 될 오바트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1941년에는 자신의 작품들을 작은 미니어처를 만들어 모아놓은 가방 속의 상자를 제작하였습니다. 1942년에는 그는 뉴욕에 정착하였으나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파리로 오가며 작업하였습니다. 생애 마지막 시기인 1946년에서 1966년대까지는 20년간 비밀리에 작업했던 마지막 작품 애땅돈네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단원 목표에서는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하여 명화를 재해석하면서 흥미롭게 감상할 수가 있다. 자, 명화를 변형하기, 그리고 몸으로 명화를 패러디해보기, 활동사 명화로 광고하기, 활동사 명화파거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패러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디 알기 전에 명화 변형하기에서는 명화 작품에 나만의 상상을 더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같은 작품이라도 친구들마다 표현하려는 장면과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변형한 작품을 원작과 함께 감상하며 명화 속을 들어가 봅시다. 자, 패러디의 뜻은 이미 존재하는 작품의 이미지를 변형시키거나 그대로 가져와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유명한 작품을 패러디의 소재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일수록 패러디를 했을 때 원작과 대비되는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다 제품들을 알 겁니다. 모나리자 작품을 가지고 광고, 벽화, 현대 작품 등에서 자주 패러디의 소재로 활용이 됐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표현한 작품은 주로 사회 비판과 풍자를 담아 특유의 재치 있는 그래피티를 표현하는 작가는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모나리자로 패러디를 했습니다. 뱅크시 작품입니다. 자, 명화의 권위의 도전. 이 뒷장 작품의 모나리자에서는 복좌 연필에 소무염을 그려 넣어서 기존의 예술 작품이 갖는 신화적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뒷장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모나리자에 수염을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명화 변화기에서 학생물표 명화 속 일부분의 이미지를 변형하여 이어 그릴 수가 있다. 이 명화를 변형하여 그리는 활동을 하여 명화가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으며 작품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다. 학습 단계로는 1. 명화 속 이미지나 이야기 등을 읽으며 감상한다. 2번 명화 속 이미지 중 일부를 잘라서 도화지에 붙인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명화 이미지를 한 도화지 안에 붙일 수가 있다. 도화지에 부착된 이미지만을 보고 이어서 표현해본다. 이때 원작의 이미지와 다르게 변형해서 표현하도록 합니다. 4. 완성된 작품을 게시하고 감상한 후 의견을 한번 나눠봅니다. 자, 개회에서는 다양한 영화를 감상하고 일부 이미지를 변형하며 이어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명화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학생들이 한 작품입니다. 이것들은 신윤복의 미인도를 가지고 이제 명화를 변형하기로 했는데 예근이 학생 작품에 몸짱이 되기 위하여를 해서 얼굴은 미인도를 표현했으며 몸은 이제 몸짱이 되기 위해서 헬스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반고 작가 작품의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 정찬석 학생 작품의 러닝맨, 반고 자화상 얼굴을 가지고 뛰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해줬죠. 그 다음에 신윤복의 월화정인, 이슬비 학생 작품의 원더우먼과 슈퍼맨을 표현했죠. 얼굴은 이제 월화정인에 있는 사람 얼굴을 진행했으며 몸은 이제 슈퍼맨과 원더우먼을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리히텐슈타인의 차 안에서 이 작품은 하성민 학생이 버스 안에서 있는 표현을 해준 겁니다. 얼굴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버스 안에 있는 모습들을 재미있게 표현을 해줬죠. 자, 다음 작품에서는 자, 여러 개를 합친 겁니다. 이번에는
책에서는 나오지는 않나 나온 네 나오진 않은 예시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베르메르의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와 뭉크의 절규, 고우의 영원히 문턱에서 있는 것들을 이제 황혜민 학생 작품이 빨리 나와라는 작품을 진행한 겁니다. 자, 이 작품 고우의 영원 문턱에서는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이제 뭉크의 절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줬고, 여기 진주거리한 소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둘 다 화장실을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아뉴모라는 사람은 이제 부엉이 모나리자를 가지고 부엉이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고지현 학생 작품은 이제 급식이 너무 맛없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뭉크의 절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급식의 현실에 대해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두진 학생 작품에서는 이제 정준하를 이런 그림은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정준하 얼굴을 가지고 이제 모나리자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몸으로 명화를 패러디 해보기 38페이지 피면 됩니다. 직접 명화 속에 등장인물이 되어 공간과 몸을 활용하여 표현해봅시다. 그림 속에 멈춰있던 명화가 눈앞에서 생생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도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개요에서는 원작을 먼저 분석을 하고 해석한 뒤에 이를 재창조하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몸 동작으로 표현하여서 이를 촬영을 하고 작품화함으로써 다양한 시도를 경험하고자 하며 작품 감상을 통하여 상호 비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명화 속의 상황을 재해석하여 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출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감상할 수가 있겠죠. 학습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모둠을 구성한 후 모둠별로 명화를 선택하고 작품을 감상하며 색, 표현 방법, 이미지, 담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선택한 명화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모둠별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3. 모둠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소품과 각종 학습 자료로 수집합니다. 4. 계획을 토대로 표현하고 촬영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어울리도록 표정과 자세를 취한 후 여러 번 촬영하여 가장 좋은 작품을 선택, 제출합니다. 모둠별로 표현하고 촬영을 한 작품을 발표합니다. 발표한 모둠의 작품과 형출 내용을 비평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들은 그냥 보기 어떻게 나왔는지 예시 작품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재 외 학생 작품 목욕탕을 한번 표현했습니다. 라오콘상을 가지고 표현을 해준 건데, 여기 이 라오콘상 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목욕탕 생활을 이제 패러디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백다영 외 4명 학생 작품은 모나리자 스타라고 해서 모나리자를 표현을 한 건데, 눈썹이 없죠. 이게 눈썹이 없고 이렇게 모나리자로 변신을 함으로써 이제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지어준 거겠죠. 자, 명화로 광고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명화를 광고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명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CF나 광고에서도 많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명화를 활용하여 광고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개회에서는 명화를 이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면서 명화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명화를 새롭게 광고를 표현함으로써 아트 마케팅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목표에서는 명화를 활용하여 광고를 디자인할 수가 있다. 아트 마케팅의 정의와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학습 단계에서는 첫 번째, 개인별로 다양한 명화를 감상하여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니다. 2. 명화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상품 이미지를 크기를 고려하여 출력합니다. 3. 출력한 이미지를 콜라주하고 내용에 맞게 추가로 표현합니다. 제작한 작품을 발표하거나 함께 감상하며 의견을 나눕니다. 자, 예시 작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F가 들어간 겁니다. 반고 작가의 자화상 학생 작품인데 이제 면도기 광고죠. 면도기 광고 이제
반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많기 때문에 이 면도기로 수염 깎는 모습을 콜라주를 한 거죠. 자, 에드가드가 작품에 장갑을 낀 여가수에서 조민영 학생이 꼬칼콘을 가지고 한 입에 털어넣는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개는 학생들 작품이지만 이 이제 밑에 거, 옆에 거와 밑에 거는 이제 실제 사용되었던 르노 삼성 자동차와 LG전자 CF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한 명화를 가지고 이렇게 LG, CF를 찍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고 작품을 가지고 르노 삼성 자동차의 영감을 얻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작품이죠. 자, 이 명화 파범 만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화 작품을 감상하며 그림 속 등장인물, 사물, 배경 등이 전하는 이야기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각 장면들을 어떻게 분할할지 정한 후 팝업북을 제작해 봅시다. 자, 개요에서는 명화 속에 등장한 이미지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팝업을 제작하면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해보는 수업을 해보는 겁니다. 학습 목표로는 명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물, 사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화를 재해석하여 팝업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첫 번째, 명화 속 이미지를 읽으면서 학습지를 작성합니다. 작품의 첫인상은 어떤지, 작품 속 장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작품 속 등장인물과 동물, 사물 등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생각하여 적습니다. 두 번째, 모든 별로 명화 속 등장인물과 동물, 사물들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분할합니다. 3. 모든 별로 명화 팝업의 분위기, 배경색, 형태 등을 어떻게 표현할지 토의하고 계획합니다. 네 번째, 계획에 따라 작품을 제작합니다. 다섯 번째,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여 작품 소감과 감상평을 나눠 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작품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그림입니다. 자, 피카소 작품이죠. 자, 이 피카소 작품은 이제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마을 이름입니다. 스페인 내란 중 1937년 4월 26일 독일 비행기가 이 마을을 폭격하여 많은 시민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카소는 이 사건을 입체주의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이 이렇게 김주현 학생 작품 3명이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로 표현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리거나 뭐 아니면은 오렸겠죠. 오려가지고 잘라서 이제 입체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지예외 5명 학생도 이제 팝업, 게르니카 팝업에서 이제 다르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 샤갈의 서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을 직접 그려서 잘라낸 후 입체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카소의 석고머리가 있는 작업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밌게 하나하나씩 그려서 표현해 준 작품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 오늘 수업도 형사평가는 있지 않으니 그냥 수강 완료라고 댓글만 달아주면 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